7번의 세계화로 본 인류의 미래. 제프리 삭스. 지리, 기술, 제도. 제프리 삭스. 2004년과 2005년에 타임지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되었고, 뉴욕타임즈로부터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코노미스트라는 평을 받은 바 있다. 주요 저서로는 빈곤의 종말,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시대, 커먼웰스 등이 있다. 머릿말. 이 책의 영문판이 인쇄에 들어갈 즈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이 팬데믹 현상은 갑자기 세계 각지에서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냈다. 검역, 도시와 마을의 철저한 거리두기, 국경 봉쇄와 무역 중단 등의 조치들이 취해졌다. 단 석 달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전 세계 140개국 이상으로 퍼져나갔다. 14세기에 중국에서 전파된 패스트균은 1331년에서 1347년까지 16년 동안 유럽 전역에 흑사병을 퍼뜨렸지만 우리 시대의 병원균은 우한에서 논스톱으로 비행하여 단 며칠 사이에 로마에 도착했다. 이 책은 세계화의 복잡성을 다루고 있다. 세계화는 인류의 생활 조건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반면에 그동안 의심하지 않았던 위협들도 함께 가져왔다. 인류는 온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광범위한 지역을 관통하여 특색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교환할 수 있다. 내가 아침에 마시는 커피는 동네의 길 건너 커피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콜롬비아의 열대 상등성이에서 나온 것이다. 나는 이런 나라들을 방문하여 커다란 발견을 하며 즐거움을 얻었고 또 그들의 풍요로운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살펴보며 기쁨을 느꼈다. 이처럼 해외를 방문하고 새로운 것들을 조사하며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 인류의 친절함, 자녀에 대한 열망, 삶이 주는 기쁨 등은 문화적 배경이 아주 다르고 물질적 조건들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가치라는 것이다. 새로 생겨난 코로나 바이러스는 국제교역과 여행의 혜택이 언제나 글로벌 질병과 다른 해악들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이 책에서 나는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바스코 다가마가 항해 중에 발견한 항로를 아주 위대한 업적으로 보고 있음을 밝혔다. 스미스는 유럽에서 아메리카와 아시아로 가는 해로를 발견한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이 발견은 세상의 모든 지역을 운송과 상업의 연락망으로 연결시켜서 엄청난 잠재적 혜택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스미스는 유럽 정복자와 식민지 개척자들이 이 새로운 회로들을 이용하여 아메리카와 아시아 사회를 대대적으로 탄압하지 않을지 우려했다. 스미스는 로베르트 코흐, 루이 파스테르, 조바니 그라시, 로널드 로스, 마르티누스 바이어링크 등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성 전염병을 연구한 사람들보다 한 세기 전에 살았기 때문에 9세계의 병원군이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를 엄청나게 파괴해버린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콜럼버스의 신세계 발견은 남북 아메리카의 정복자들을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생물학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인들은 아메리카에 농업용 말, 소, 기타 식물들과 동물들을 가져오는 동시에 천연두, 홍역, 말라리아 등 많은 새로운 전염병을 가져왔다. 반면에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는 감자, 옥수수, 토마토의 경작 방법, 기타 곡식과 농장 동물이 건너갔다. 이러한 콜럼버스의 교환은 세상을 무역으로 통일시키는가 하면 국부와 국력의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문제로 분열시켰다. 구세계에서 건너온 전염병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원주민들은 구세계의 병원균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래서 면역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전 세계 인구는 면역력을 갖추지 못했기에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주 취약하다. 코로나19에 의한 질병과 사망은 16세기에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를 강타한 전염병보다는 강도가 낮을지 모른다. 하지만 현재의 코로나 팬데믹은 과거의 다른 전염병이 그러했던 것처럼 국제 정치와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질병이 사회와 경제체제를 형성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 14세기의 흑사병이나 16세기의 콜럼버스 교환을 떠올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아프리카의 전염병인 말라리아는 19세기 후반까지 유럽인들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일종의 천연보호 장벽 노릇을 했다. 서아프리카에 진출한 유럽 병사들이 매우 높은 비율로 말라리아에 걸려 사망하면서 서아프리카는 백인의 무덤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영국인들이 안데스 산맥의 신코나 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키니네로부터 말라리아 퇴치 방법을 찾아내면서 이 천연 보호 장벽이 허물어졌다. 그리하여 키니네가 함유된 진토닉은 대영 제국의 제국주의 침략을 도와주는 음료가 되었다. 그 이후 아프리카의 말라리아는 영아 생존을 위협하고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바뀌었다. 비록 신약과 예방 조치로 이 오래된 저주를 퇴치하는 것이 가능해지기는 했지만 말이다. 보다 최근에는 또 다른 치명적인 병원균이 지구상을 돌아다니면서 황폐와 파괴의 살육을 저질렀다. 그것은 인간의 면역 결핍 바이러스인 HIV로 HIV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병원균이다. HIV는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인수공통 전염병, 다시 말해 동물의 병원균이 이처럼 상호작용과 유전적 변이를 통해 인간에게로 옮겨와서 일으키는 전염병이다. 에이즈는 부시민 부족이 고기를 얻기 위해 죽인 서아프리카 원숭이에게서 인간에게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코로나19는 박쥐류를 통하여 인간의 몸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에이즈의 경우 그 바이러스는 20세기 중반에 아프리카인들 사이에서 퍼졌다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 전 세계로 번져나갔다. HIV는 인간의 몸에 들어온 지 수십 년이 지난 1980년대 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진단되었다. 그 무렵 아프리카인 수백만 명이 이미 HIV에 감염되어 죽어가고 있었다. 에이즈는 세계화의 가장 파괴적인 측면과 고무적인 측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주요 사건이다. 에이즈 사망자는 급속히 수천만 명대로 늘어났고 그에 따르는 고통 또한 엄청났다. HIV 감염자들 중 다수가 사회적으로 주변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아주 가난하고 인종적으로 소수이고 LGBT 공동체에서 살며 정맥주사로 약물을 주입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많은 정부들이 에이즈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러나 HIV에 감염된 사람들이 주도하는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에이즈 퇴치 운동을 펼치면서 정부들이 그에 호응하기 시작했다. 각국 정부는 많은 피해를 낳은 지연 정책 후에야 비로소 에이즈 퇴치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이에 비하여 과학계는 아주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서 에이즈 바이러스 성격, 질병의 원인, 퇴치 방안 등에 대한 근본적인 사항들을 발견해냈다. HIV가 새로운 동물 전염 바이러스임을 확인하고서 10년이 지나지 않아 과학자들은 HIV 감염을 치명적인 질병에서 통제 가능한 고질병 수준으로 완화하는 다수의 바이러스 퇴치 의약품을 발견했다. 이러한 획기적 발전과 그 후에 신속한 신약 분배 과정에서 세계화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발견의 과학은 세계적으로 전개되었고 새로운 의학 지식은 5대양 6대주에 신속히 전달되었다. 에이즈 신약의 분배 또한 협동이 잘 이루어진 국제적 노력 덕분이었다. 그중 주목할 만한 사업은 에이즈, 폐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 펀드였다. 나는 이 조직이 구성되고 발전되던 초창기에 직접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러우면서도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사회가 나서서 여론을 환기하고 앞장서서 행동에 나선 덕분에
이 보건 관련 정책은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세계화의 대자대조표를 엄정하게 살펴볼 것을 요구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에 따르는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초창기 단계에서 우리는 무역과 여행을 금지하고 심지어 한 나라의 여러 도시들 사이에서 혹은 도시들 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이동을 중지시켰다. 검역이라는 말은 이제 일상 언어가 되었다. 검역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쿼런틴은 원래 이탈리아어 쿼란타 조르니에서 본 것인데 과거에 베네치아 당국이 전염병을 가져오는 것으로 의심되는 배들을 항구에서 40일 동안 격리시켰던 데에서 유래했다. 이러한 검역 정책은 14세기 후반으로 소급되니 그 역사가 길다고 할 수 있다. 에이즈 위기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 싸우는 여러 조치들을 취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회 정의를 아주 꼼꼼히 그리고 사려 깊게 보살펴야 한다. 우리 시대에 제기되는 몇 가지 우려들이 있다. 그 중에 자유무역은 너무 위험하므로 각국이 국경을 봉쇄하고 자급자족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한 제안은 터무니없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검역이 질병의 확산을 억제하기는 하겠지만 병원균의 전파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성공적으로 검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무역 봉쇄는 그 나름의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데 가령 경제적 생산과 생계수단이 대규모로 감소할 것이다. 인간의 역사에서는 세계화에서 생겨나는 질병, 정복, 전쟁, 재정 위기 등의 위협을 이해하고 거기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언제나 중요한 과업이었다. 그 투쟁은 세계화를 종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협력의 수단을 잘 동원하며 글로벌 규모의 상호 연계성에 따르는 부정적 결과를 잘 통제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협력을 만들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 협력이야말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18세기 후반기부터 철학자, 정치인, 행정가, 행동주의자들은 세계화의 해악을 통제하는 한편 그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화를 다스리는 새로운 방법들을 추구해왔다. 팬데믹 질병에 맞서 싸우는 것은 이러한 협력의 노력 중에서 주요 어젠다로 떠올랐다. 실제로 1851년에 시작되어 1938년까지 지속한 국제위생회의는 과학정책의 국제적 협력을 집중적으로 추구한 초창기 현대적 사업들 중 하나였다. 이러한 질병 퇴치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48년 세계보건기구가 설립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설립된 유엔의 초창기 주요 기구들 중 하나였다. 현재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글로벌 운동을 책임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 병원균에 대한 과학적 정보와 통제 방법을 충실하게 조율하고 있으며 이번 팬데믹을 억제하여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적 운동을 격려하고 감독하고 있다. 세계화 덕분에 세계의 한 지역은 다른 지역들보다 재빨리 배울 수 있다. 한 나라가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성공을 거둔다면 다른 나라들은 그 방법을 신속히 배워서 그들의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핀다.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한 신약과 백신의 개발 또한 세계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는 분야이고 이것은 과거에 HIV를 퇴치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신약과 백신을 검증하는 임상실험에는 전 세계 연구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신약과 백신의 분배와 사용 또한 국제적 규모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 코로나 관리만이 글로벌 협력이 필요한 유일한 분야는 아니다. 다른 여러 긴급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국제적 협력과 제도가 필요하다. 가령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의 통제, 생물 다양성의 보존, 대기, 토양, 해양의 대규모 오염을 통제하여 원상 회복하기, 인터넷의 적절한 사용과 단속, 핵무기 확산의 금지, 대규모 강제 이주 중단, 무력 충돌을 회피하거나
종식시키는 문제 등이 전 세계적 협력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종종 분열되고 불신하고 부주의한 세계가 힘을 합쳐 맞서 싸워야 한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이제 세계는 갑자기 새로운 팬데믹으로 부상한 새로운 동물 감염인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서 싸워야 하는 과제까지 떠안은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해악이나 위협에 대하여 간명한 해답이나 처방전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세계화의 역사는 인류의 영광스러운 업적, 잔인함, 스스로 가한 해악 등의 역사이고 동시에 위기의 한가운데서 발전을 성취해온 아주 복잡한 역사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세계화는 자연지리, 인간의 제도, 기술적 노하우가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 코로나19는 우연히 발생한 자연현상이지만 우리의 정치와 생활에 갑작스럽게 끼어든 불청객이자 과학적 극복의 과제가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이라는 종이 탄생한 초창기부터 인류 체험의 한 부분을 이루었던 일종의 지구적 현상으로 우리 앞에 등장했다. 나는 이 책이 지구적 상호 연계성에 오랜 체험을 이해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인류의 생활과 사회를 형성해온 세계화의 역할을 더 잘 알게 해주는 밝은 빛이 되기를 희망한다.